여러분의 삶에 기분 좋은 여유를 선물하는 한 줄의 위로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왜 항상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안부도, 약속도, 소소한 대화도 늘 내가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처음엔 바쁘겠지 싶었습니다. 다음엔 성격이 원래 그렇다고 이해해 보려 했죠. 그래서 또 먼저 연락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내가 먼저 연락하면 대화는 이어집니다. 웃고 농담도 하고 문제도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내가 멈추는 순간 그 관계는 그대로 멈춰버립니다. 이건 타이밍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쁨의 문제도 아닙니다. 관심의 방향이 한쪽으로만 흐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사람은 정말 소중한 관계라면 완벽한 문장을 만들지 못해도 연락합니다. 대단한 용건이 없어도 안부를 묻습니다. 잘 지내? 이 한마디조차 나오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이미 마음속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상태입니다. 더 중요한 건 이 다음입니다. 먼저 연락 안 하는 사람과 계속 관계를 이어가면 당신의 마음이 어떻게 변하느냐는 겁니다. 처음엔 서운함입니다. 그 다음엔 눈치가 됩니다. 내가 또 먼저 하면 귀찮아하지 않을까? 이 정도면 내가 너무 집착하는 걸까? 그리고 결국 자기 감정을 스스로 검열하게 됩니다. 이건 관계가 아닙니다. 혼자 애쓰는 습관입니다. 가끔 이런 반론을 합니다. 그래도 연락하면 잘 받아주잖아. 하지만 받아주는 것과 먼저 다가오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받아주는 사람은 많습니다. 하지만 먼저 참는 사람은 적습니다. 관계의 깊이는 누가 먼저 움직이느냐에서 갈립니다. 연락을 끊으라는 말은 싸우라는 뜻이 아닙니다. 따지라는 말도 아닙니다. 그저 한번 멈춰보라는 뜻입니다. 당신이 먼저 연락하지 않았을 때 그 사람이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다면 그 침묵이 바로 답입니다. 관계는 버티는 게 아닙니다.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인이 끝났다면 정리하는 것도 존중입니다. 계속 먼저 연락해야만 유지되는 관계라면 그건 이미 균형이 무너진 관계입니다. 당신의 시간과 감정을 그만큼 가볍게 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건 냉정함이 아니라 자기 보호입니다. 첫 번째, 연락 안 하면 관계가 멈춘다는 불편한 진실. 문득 묘한 호기심과 함께 서글픈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만약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언제쯤 내게 안부를 물어올까? 그래서 한 번쯤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기다려 본 적 있을 겁니다. 먼저 보내던 카톡을 멈추고 습관처럼 걸던 전화를 참아보는 것이죠. 그런데 결과는 어떤가요? 우리의 불안한 예감은 왜 한 번도 틀리지 않을까요? 하루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흘러도 그 사람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핸드폰은 야속할 만큼 조용하고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아픈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아, 우리가 겨우 이 정도 사이였나? 나만 놓으면 끊어질 인연을 그동안 나 혼자 아등바등 붙잡고 있었구나. 이때 밀려오는 감정은 단순한 서운함이 아닙니다. 마치 벽을 보고 혼자 이야기한 것 같은 공허함, 그리고 내 노력이 부정당한 듯한 비참함입니다. 냉정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이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 모든 관계에는 유지를 위해 눌러야 하는 생존 버튼 같은 게 있습니다. 건강한 관계라면 두 사람이 번갈아가며 그 버튼을 누릅니다. 내가 바쁠 땐 상대가 눌러주고 상대가 지칠 땐 내가 눌러주며 균형을 맞춥니다. 하지만 지금 떠오르는 그 관계는 어떤가요? 그 버튼을 오직 나 혼자만 누르고 있지는 않나요? 내가 안부를 묻지 않으면 소식이 끊기고 내가 약속을 잡지 않으면 얼굴 볼 일이 없고 내가 질문하지 않으면 대화가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엄밀히 말해 관계가 아닙니다. 나 혼자서 무거운 수레를 끌고 가는 노동일 뿐입니다. 상대방이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그저 그 사람에게는 내가 먼저 찾을 만큼의 간절함이나 우선순위가 없을 뿐입니다. 그 차가운 사실을 인정하는 게 아프지만 모른 척 덮어두는 것은 더 아픈 일입니다. 이제 그만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연락을 멈췄을 때 끊어지는 인연이라면 그건 내가 연락을 안 해서 끊어진 게 아닙니다. 이미 끊어져 있던 끈을 그동안 나 혼자 힘겹게 붙잡고 있었던 것 뿐입니다. 내가 놓는 순간 사라지는 관계에 더 이상 애쓰지 마십시오. 진짜 인연은 내가 잠시 멈춰서 있어도 나를 향해 걸어오는 법이니까요. 두 번째, 바쁘다는 말이 더 이상 핑계가 될 수 없는 이유. 기다리던 연락이 오지 않을 때, 혹은 한참 뒤에야 돌아온 짧은 답장을 보며 우리는 수없이 많은 이유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언제나 가장 강력하고도 반박하기 힘든 핑계가 등장합니다. 요즘 내가 너무 바빠서. 이 한마디는 마법의 방패와도 같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서운함을 표하는 것은 속 좁은 행동이 되고 더 이상의 연락을 바라는 것은 상대에 대한 배려 없는 집착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말이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한가한 사람은 없으니까요. 생업이 치열하고 챙겨야 할 일상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냉정하게 직시해야 할 진실은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한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정말 화장실 갈 시간도, 밥 먹을 시간도, 잠잘 시간도 없이 24시간을 로봇처럼 일만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리 바빠도 이동하는 시간은 있고 잠들기 전 스마트폰을 보는 틈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우리가 서운함을 느끼는 지점은 바로 여기입니다. 상대가 나를 위해 시간을 내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 틈새의 시간조차 나에게 할애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진짜 마음이 있는 곳에는 핑계가 없습니다. 정말 소중하고 놓치고 싶지 않은 사람이라면 아무리 정신없는 와중이라도 잠깐의 틈을 타서 생존 신고를 합니다. 거창하고 완벽한 문장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너무 정신이 없어서 나중에 꼭 전화할게. 단 10초면 보낼 수 있는 이 짧은 배려조차 없다면 그것은 바쁜 게 아닙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것입니다. 마음의 크기는 시간의 길이와 비례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크기는 기억의 빈도와 비례합니다. 바쁜 와중에도 문득 떠오르는 사람에게는 어떻게든 연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며칠이 지나도록 연락 한 통 없다는 것은 그 며칠 동안 상대의 머릿속에 나라는 존재가 단 한 번도 중요하게 떠오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제 바빠서 그랬겠지라며 상대를 이해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계속되는 바쁘다는 말은 상황 설명이 아닙니다. 너에게 쓸 시간과 감정은 없다는 말을 돌려서 표현한 가장 정중하고도 잔인한 거절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 거절을 알아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나를 위한 1분, 아니 10초의 시간조차 아까워하는 사람에게 우리의 소중한 기다림을 낭비하기엔 인생이 너무 짧습니다. 세 번째,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사람으로 취급될 때. 인간관계에서 가장 사람을 헷갈리게 하고 피말리게 만드는 유형은 아예 연락을 끊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보내면 답장은 꼬박꼬박 해주는 바로 그 성실한 수동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참 무서운 함정입니다. 우리는 그 답장 하나를 붙들고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면죄부를 줍니다. 그래도 내가 보내면 바로 답장하잖아. 싫었으면 아예 무시했겠지. 대답해 주는 걸 보면 나를 싫어하는 건 아닐 거야.
하지만 냉정하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단순히 질문에 대답을 해주는 것과 나와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방의 매너를 애정이나 관심으로 착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답장이 온다는 사실 그 자체는 관계의 청신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사회생활을 하는 성인으로서 보여주는 최소한의 예의이거나 알람이 울리니까 반사적으로 반응하는 습관일 수도 있습니다. 이 상황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혼자 앉아 있는데 낯선 사람이 다가와 길을 묻는다고 상상해 봅시다. 우리는 귀찮더라도 길을 알려줍니다. 몇 시냐고 물으면 시계를 봐주고, 날씨가 춥냐고 물으면 그렇다고 대답해 줍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낯선 사람과 친구가 되고 싶거나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그저 누가 물어보니까 대답을 했을 뿐입니다. 지금 고민하는 그 관계가 딱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대화의 패턴을 한번 복기해 보세요. 내가 묻는 말에는 대답을 잘하지만 정작 나에게 되묻지는 않는다면, 내가 대화의 주제를 던지지 않으면 대화가 뚝 끊겨버린다면, 그것은 소통이 아니라 응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친절한 안내데스크 직원과 손님처럼 말이죠. 진짜 관계는 단순히 응답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를 궁금해하는 의지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툭 건드려야만 반응하는 것은 관계가 아니라 반사작용에 불과합니다. 살아있는 관계라면 내가 멈췄을 때 상대방이 먼저 움직여야 정상입니다. 그러니 답장은 잘 온다는 사실 하나로 그 관계를 너무 긍정적으로 해석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어쩌면 그 사람은 나를 배려해서 답장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거절할 명분이 없어서 혹은 나쁜 사람이 되기 싫어서 기계적으로 답장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질문은 나만 하고 상대는 대답만 하는 관계. 그것은 대화가 아니라 나 혼자 진행하는 쓸쓸한 인터뷰일 뿐입니다. 이제 그 마이크를 내려놓고 상대가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볼 때입니다. 4번째, 먼저 연락하는 쪽이 점점 잃게 되는 것들. 처음에는 그저 반가운 마음에 혹은 내가 조금 더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이유로 별 생각 없이 먼저 연락을 건넵니다. 밥은 먹었어? 오늘 날씨 참 좋다. 이때까지만 해도 핸드폰을 든 손은 가볍고 마음에는 아무런 그늘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먼저라는 행동이 한두 번, 그리고 10번이 되는 순간 우리 마음 속에서는 미세하지만 아주 치명적인 변화가 시작됩니다. 어느 날 문득 핸드폰 화면을 올려보다가 깨닫게 됩니다. 대화의 시작이 늘 나였다는 사실을 말이죠. 노란색 말풍선은 나 혼자 빽빽하게 쌓여 있는데 상대방의 하얀색 말풍선은 가뭄에 콩나듯 듬성듬성하다는 걸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비극이 시작됩니다. 친구에게 혹은 호감 있는 사람에게 안부 문자 하나 보내는 일이 마치 직장 상사에게 결제 서류를 올리는 일처럼 어렵고 복잡해집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기 직전 머릿속에서 수만 가지 계산기가 돌아갑니다. 지금 보내면 너무 이른가? 아까 바쁘다고 했는데 지금 보내면 눈치 없다고 생각할까? 어제도 내가 먼저 보냈는데 오늘도 보내면 질척거린다고 느끼진 않을까? 분명 즐겁자고 하는 연락인데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상대방의 기분과 상황을 끊임없이 추측하고 시뮬레이션하게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보다는 상대가 귀찮아하지 않을 타이밍을 찾는데 온 신경을 곤두세우게 되는 것이죠. 이 단계에 접어들었다면 냉정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이 관계의 평형수는 이미 무너졌다는 것을요.
단순히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렇게 눈치를 보는 동안 나 자신의 매력과 자연스러움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점입니다. 상대의 반응에 일희일비하다 보니 나는 점점 작아지고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기보다 스스로를 검열하게 됩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꾹 삼키고 서운한 게 있어도 괜찮아 라며 쿨한 척 가면을 씁니다. 혹시라도 내가 예민하게 굴면 그나마 이어지던 이 얇은 끈마저 끊어질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가장 편안해야 할 사람 앞에서 나의 감정을 숨기고 계산해야 한다면 그것은 이미 병든 관계입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보여줄 수 없고 연락 한 통 보내는 데에도 수많은 검열이 필요한 관계라면 그 안에서 우리는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관계를 맺는 이유는 누군가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함께 편안해지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 마음을 난도질해가며 지켜야 할 만큼 대단한 관계는 세상에 없습니다. 앞서 이런 관계는 정리하라는 이야기를 듣다 보면 덜컥 겁이 나기도 합니다. 이런 기준대로 다 쳐내고 나면 내 곁에 남는 사람이 과연 한 명이라도 있을까? 결국 나 혼자 고립되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앞서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완벽한 사람만 남기고 모두 잘라내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불완전하기에 서로 맞춰가며 사는 것이니까요. 그렇다면 노력해볼 가치가 있는 관계와 미련 없이 놓아야 할 관계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지금 고민되는 그 사람을 떠올리며 딱 3가지 질문만 던져보면 답은 명확해집니다. 첫째, 침묵의 시간을 누가 먼저 깨는가입니다.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고 가만히 며칠 혹은 몇 주를 있어 보십시오. 그때 무슨 일 있어? 왜 이렇게 조용해? 라며 먼저 나의 안부를 궁금해하는 연락이 온다면 그 관계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나의 부재를 느끼고 빈자리를 허전해 한다는 뜻이니까요. 하지만 내가 침묵하는 순간 그 관계도 함께 영원히 침묵한다면 그것은 나 혼자 잡고 있던 끈일 확률이 높습니다. 둘째, 용건 없는 연락이 오는가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돈을 빌리거나 부탁할 일이 있거나 정보가 필요해서 하는 연락은 업무이지 관계는 아닙니다. 진짜 소중한 사이는 목적 없는 대화로 채워집니다. 그냥 생각나서 전화했어. 지나가다 맛있는 걸 봤는데 네가 좋아할 것 같아서 와 같이 뚜렷한 용건이 없어도 나라는 사람이 누군가의 수단이 아니라 목적 그 자체가 될 때 그 관계는 지켜낼 가치가 있습니다. 셋째, 관계의 단절을 양쪽이 두려워하는가입니다. 관계가 멀어질까봐 전전긍긍하는 사람이 오직 나 한 명뿐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건강한 관계는 시소와 같습니다. 어느 한쪽이 멀어지려 하면 다른 한쪽이 다급하게 균형을 맞추려 노력합니다. 혹시 연락이 뜸해졌을 때 나만 불안해하고 상대방은 천하태평하다면 그것은 이미 균형이 깨진 시소입니다. 이 3가지 기준 중에서 단 하나라도 희망이 보인다면 그 관계는 조금 더 인내심을 갖고 지켜볼 여지가 있습니다. 아직은 불씨가 꺼지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슬프게도 이 3가지 중에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면 이제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 관계의 유통기간은 이미 끝났다는 사실을요. 붙잡고 있는 손이 너무 아프다면 그건 놓으라는 신호입니다. 이미 끝난 관계를 육지로 끌고 가느라 내 곁에 올 진짜 좋은 인연들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듣고도 여전히 핸드폰을 쥐었다 놨다 망설이고 계실지 모릅니다. 내가 너무 맹정한 건 아닐까? 그래도 예정이 있는데 하는 마음 때문에 연락을 끊는다는 것이 마치 큰 죄를 짓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연락을 멈추라는 것은 차가운 사람이 되어 상대를 내치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그동안 억지로 붙잡고 있던 끈을 잠시 내려놓고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 관계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자는 뜻입니다. 숲속에 있을 때는 숲의 모양이 보이지 않듯 관계 안에 매몰되어 애쓰고 있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멈춰서는 순간 비로소 선명하게 드러나는 진실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 내가 끊임없이 페달을 밟아야만 쓰러지지 않는 자전거 같은 관계라면 그것은 그 사람이 그토록 소중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내가 그 힘겨운 노력에 습관이 들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익숙함을 사랑이나 의리로 착각하곤 합니다. 진정한 인연은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서로의 일상에 스며들어 있어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문득 떠오르고 궁금해하고 안부를 묻게 됩니다. 사람은 바로 그런 관계 속에서 가장 깊은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러니 내 마음을 갉아먹고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인연까지 의리라는 이름으로 끝까지 짊어지고 갈 필요는 없습니다. 빈손이 되어야 새로운 것을 잡을 수 있듯이 아픈 인연을 놓아주어야 그 빈자리에 나를 진정으로 아껴주는 따뜻한 인연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관계의 정리는 실패나 포기가 아닙니다. 내 남은 인생을 더 행복하게 만들겠다는 가장 주체적이고 현명한 선택입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인간관계로 지친 마음에 작은 쉼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떠오르는 얼굴 때문에 마음이 복잡하다면 좋아요를 눌러 스스로에게 용기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더 단단한 내일을 만드는 시작이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을 챙겨줄 지혜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고 싶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삶에 위로와 힘이 되는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소중한 하루, 오직 나를 위해 쓰시길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